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또 도마 위에 올랐어요. 가끔 이렇게 도마 위에 오르시네요.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 보면 예. 어떻게 보면 강직한 군인이 그냥 마음속에 있는 느낌을 그대로 얘기하는 그런 예. 스타일이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뭘 잘 숨기지는 않으시는 그러니까 성격인 것 같아요. 정무적인 판단으로 뭔가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은데 예. 좀 이따 보시겠지만 동료로서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 부분 찾아보니까요.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이 해군 참모총장 할 때 예. 2006년 11월부터 한 1년 반 했을 때 똑같은 시기에 김관진 장관이 합참의장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나이가 같고 예. 비슷한 시기에 해군과 물론 이제 육사 해사니까 다르지만 네. 비슷한 시기에 소위를 임관해서 비슷한 시기에 합참의장과 해군참모총장이면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뭐 직속 상관과 부하의 관계가 아니라 다 별 넷이고요. 그렇죠. 합참의장은 군령권을 갖고 있어서 작전 명령 이런 거는 합참의장이 하는 거고 해군참모총장은 군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일반 그 군 행정 업무나 이런 나머지 업무는 참모총장이 최고 책임자로 자 동료였다는 얘기가 3, 4 체육대회도 하고 그러지 옛날에 않습니까?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동료였다는 얘기 진짜 송영무 장관 입장에서는 나이도 같고 비슷한 시기에 임관했다 비슷한 시기에 이런 지휘관을 했었던 사람이 아이고 그래도 구속됐다 풀려났으니까 아유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 질문 받고 아 이건 법원이 한 얘기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으면 정무적이었을 슬쩍 텐데 피해가는 건데요. 본인이 이렇게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면서 되게 논란이 됐죠. 예. 논란이 됐습니다. 자, 인간 송영무 또 장관 송영무 이렇게 질책을 받을 만큼 발언을 잘못한 걸로 보십니까? 고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인간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아니요, 일이다. 뭐 저는 인간적인 걸 떠나서 예. 현직 국방부 장관이 직전 그 안보실장이 예. 다른 것도 아니고 군 내 정치 개입과 관련해서 구속이 됐다가 예. 구속적 부심에서 풀려났다면 그것은 군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또 군을 총괄 지휘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단순히 인간적인 그런 인연을 넘어서서 예. 저는 국가를 생각한다면 또 군을 생각한다면 너무나 참 다행이다. 예? 제발 그런 일이 사실이 아니기를 나는 정말 바랬다. 저는 이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은 못했겠지만 예. 더구나 지금 많은 언론이 또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김관진 실장이 그렇죠. 예.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구속시키는가? 또 국정원장들이 계속해서 지금 맞습니다. 그것도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인데라고 하는 걱정이 있었던 터에 다행히 그 구속적 부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말하자면은 예. 무죄 가능성이 있다라고 법원이 판단해서 일단 풀어준 거라면 예. 그렇다면 그래서 재판 결과를 제가 예단하는 건 아닌데 정말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이 전혀 그런 문제가 없다라고 밝혀진다면 이거는 정말 군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예. 근데 왜 그런 발언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질책을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당 입장에서는 근데 당연히 질책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 변호사님도 그런 생각이시죠? 이게 여당이냐 야당이냐 예. 어느 입장이냐에 따라서 이거를 두둔하냐 뭐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번 잘못했네요. 예. 제가 예.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어떤 회사나 예. 아니면은 어떤 공공기관에서 네. 횡령 혐의나 아니면은 성추행 범죄로 예.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기관장의 처우나 아니면은 그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의 예. 그 사람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만약 공공기관에서 그러한 범죄 혐의를 저질러 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 바로 직위를 해제시키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일반적인 거죠. 지금 이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네. 범죄 혐의 사실을 의심받고 있긴 하지만 네. 이미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부하 직원들이 수사를 받고 실형까지 처벌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그 실제 정치 관여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김관진 전 장관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실제 그게 단순하게 진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문건까지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 국방부와 관련된 개혁을 해야 되는 이 국방부 장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자가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참 다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자, 그렇군요. 김 전 장관이 구속 전후 사실 특별히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때는 구속이 된 거고 지금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는 같은 법원 내에서 물론 판사님은 다르지만 이런 그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런 구속 적부심으로 풀어나는 비율이나 뭐 이런 거는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일반적이지는 않다라고 좀 봐야 될 것 뭐 한 같습니다. 15% 정도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그 구속이 풀린다 이런 보도를 네, 봤는데요. 그러니까 신청한 건에 비해서 예. 실제 인용된 받아들여지는 석방이 되는 것이 한 15% 정도이고요. 예. 실제로는 아예 신청 자체를 실무적으로는 하질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서 구속적부심을 신청을 하면 예. 법원이 바로 불과 며칠 전에 발부했던 것이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그렇죠. 지금 잘못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무상에서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이상은 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지 않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정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라든지 예. 아니면은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본인은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 구속적부심을 신청을 하고 그 신청된 건 중에서도 15%만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봐야 될 그렇네요. 것이고요. 예. 네,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판단 자체를 완전히 달리했다라는 점에서 좀 특이하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특히나 지금 이 그 영장 그 석방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을 이제 명한 이 신광열 부장판사의 그 내용 이유를 보게 되면 예. 범죄 자체가 소명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서 본인이 봤을 땐 이게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재판부가 똑같은 사안을 놓고 똑같은 증거 기록을 놓고 완전히 180도 다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고 박사님. 많은 분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에 예. 사법부가 코드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좀 했는데 예. 어제 구속적부심 판결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사법부가 살아있다. 사법부는 그래도 믿을만하다. 예. 이런 생각과 느낌을 많은 분들이 가지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겁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은 구속해서 수사하고 재판 기소할 필요를 이제 소명하고 예. 그것에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구속 적부심은 검찰이 하는 게 아니고 구속된 피의자가 난 너무 억울하다. 예. 나는 구속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억울하게 구속당했으니 진짜 이게 제대로 된 구속인지 한 번 더 판단해 달라고 그렇죠. 법원한테 요청하는 겁니다. 예. 지금 뭐 조금 전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김관진 실장은 내가 나 혼자 먼저 나가려고 적부심 청구 안 하겠다고까지 했어요. 예. 변호인들이 그러나 실장님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여러 관계자들, 이 부하들의 재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데 포기하면 안 됩니다라고 설득해서 갔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설득이 주요해서 재판부의 이 인용 결정을 받아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왜 며칠 만에 사법부의 판단이 다르냐 막 이렇게 지금 그 인용을 결정한 이 적부심 판사를 비난하는 얘기들이 예. 여권에서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요. 그렇네요. 만약에 예. 그렇다면 적부심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며칠 만에 똑같은 사법부에서 판단을 했는데 그 영장 청구가 됐다면 적부심도 무조건 그건 기각돼야 된다는 식의 논리라면 예. 적부심 제도를 도대체 우리가 왜 운영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그 보호 장치예요. 예. 구속 적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점에서 저는 우리 사법부가 매우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렸고 이것이 유무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라. 그러나 검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죄가 있다고 주장하니까 더 열심히 증거 보완해가지고 예. 제대로 기소해 보라. 맞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왜 예. 이것이 논란이 됩니까? 자, 이 검찰이 애초에 위법 지시로 제시했던 증거 가운데 하나가 사이버 사령부 보고서예요. 이렇게 V자 표시를 한 부분을 결정적인 증거로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판사님 입장에서는 그거를 결정적인 증거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런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앞에 설명 주셨지만 처음에 영장 발부됐을 때는 이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 실질 소위 영장 실질 심사 끝에 영장을 발부해서 그렇게 그렇죠. 됐었죠. 예. 보통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입니다. 네. 이번에 맡았던 신광열 수석부장판사는 이제 서울 중앙지법이지만 수석 재판부이기 때문에 고등부장, 그러니까 고등법원 부장판사니까 사실은 법원 직계상으로 한 급 위인 부장판사입니다. 차관 예우를 받는. 거기서 만약에 구속적부심에서 이거 구속할 만큼은 아니니까 풀어줘라라는 판단이 나왔다면 조금 더 경륜 있는 판사가 보기에는 이거는 범죄 다툼의 소지가 있다. 예. 아직 소명이 충분히 안 됐다. 더구나 이렇게 이 정도의 지위에 있고 한 사람은 증거 인멸할 것도 없고 도주 안 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예. 말씀하신 그 사이버 사령부가 올리는 그 많은 보고서에 이렇게 체크해서 이거 봤다. 이 정도를 가지고 이 얘기를 그렇게 당시 장관이 이게 공모했다든지 적극적으로 뭐 알고도 이걸 묵인했다든지 뭐 이렇게 인정되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그 수석판사가 구속적부심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조금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지는 조금 이러다가 이게 재판이 잘 안 될 수도 있겠다 걱정할 텐데 현재 상황은 그런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여권에서 이 구속적부심 풀어준 판사가 우병우 전 수석과 동기고 고향이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법개혁 해야 됩니다. 이런 논리를 펴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해서 조금 너무 심하게 몰아붙인 게 아니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렇군요. 자, 뭐 여권의 송영길 의원이 판사의 신상 정보를 공개를 했는데 뭐 국회의원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과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제 사실 그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조인 출신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 판사의 어떤 판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판사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아니면 신분 내력 이런 걸 가지고 이 판결의 문제를 삼는 것보다 차라리 이 증거라든가 증거관계라든가 아니면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석방 판단이 조금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보고서에 체크 표시한 것을 본인이 그냥 뭐 너무나 많은 서류가 오니까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체크를 한 것이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데 실제 법정에서 그게 부인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부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계약서에 내가 그냥 그거는 내용 보지 않고 체크를 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법정에서 본인이 서명했다라고 한다면 그 서명한 내용을 읽던 읽지 않았던 전부 다 읽은 것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서명하고요 부의 표시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을까?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 확인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 법원에서 인정은 같아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단순하게 이 보고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 사이버 심리전단장이 뭐 국방부의 어떤 그 다른 어떤 사람과의 녹취록 내용을 보게 되면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라고 지금 그런 녹취록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합창부장을 제외하고 청와대에 직접 아주 굉장히 그 비밀 보고문서라고 하는 블랙북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매일같이 보고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단순하게 보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거꾸로 지시까지 내려왔다라고 이렇게까지가 진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김관진 전 장관이 부인을 한다라고 해서 이 범죄에 소명이 없다라고 과연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의문이라는 겁니다. 김 변호사, 그 문제는 그 구속영장 판사의 판단과 구속적부심 판사의 판단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구속적부심 결정은 최종적인 거기 때문에 이걸 다시 검찰이 항소하거나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법원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아주 세세한 뭐 증거에 대한 논란은 뭐 굳이 우리가 여기서 길게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송영길 의원의 발언과 관련돼서 이게 적절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한 부분인데요. 두 가지 의미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판사가 뭐 고향이 어디고 학교가 어디고라고 하는 신상 털기 수준의 발언 자체가 그게 국회의원이 아니라 누구라도 부적절합니다. 이 순간 사법부가 독립을 위협받습니다. 두 번째는 더 제가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성향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자면 이러이러하다고 하면서 우병우 전 수석과 비슷한 성향의 판사라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사법부를요, 판사들을 성향으로 분류하기 시작하면 이거 우리나라 어떻게 됩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 과정에서 야당이 이른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갖고 있는 그러한 성향의 이 편향성의 위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원의 문제를 제기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가 그 활동을 한 것은 맞으나 나는 앞으로 대법원장으로서는 정말
공평 무사하게 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일을 하겠다고 여러 번 국민 앞에 다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법부가 정말 이 정파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사법부로 가는데 집권당이 보조하고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집권당 중진 의원이 사법부 판사의 판결을 성향이라고 하는 잣대를 들이대서 예.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단정 짓고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사법부가 어떻게 됩니까? 위축될 수 있겠죠. 그 점에서 저는 예. 송영길 의원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김관진 전 장관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될 텐데 과연 유무죄 뭐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국정원에서 시작된 특수활동비 논란이 이제 법무부, 검찰로 옮겨 붙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공세가 굉장한 것 같아요. 예, 그때 저희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원 활동 특활비가 청와대 간 거가 뇌물로 그렇게 의율이 된다면 예. 검찰에 원래 나온 검찰 그 특활비를 법무부가 나눠 쓴 것도 그런 거 아니냐. 그냥 정치적 공세로 끝낼 줄 알았는데 네. 법적으로 그러면 뇌물 준 쪽의 최고 책임자가 검찰총장이고 뇌물 받은 쪽의 최고 책임자가 법무부 장관이 양쪽을 다 뇌물 주고받은 걸로 검찰에 고소 고발하겠다는 거 그런 공세까지 나섰어요. 실제로 이게 의율이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지만 예. 법사위에서는 그리고 현직 법무부 장관 놓고 심지어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나도 검사 시절에 특활비 받았다 이렇게 그런 자기 고백까지 하면서 다 받는 거 사실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따졌는데 예. 거의 청문회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도 받았어요. 그다음에 법의날 행사 잘 치렀다고 장관이 500씩 줘요. 빳빳한 현찰로 금고에서 빼가지고. 일선에서 특수부장 할 때 수사 잘했다고 총장이 500만 원 내려옵니다. 수사 성과 좋다고. 그러니까 지금 특활비, 법무부의 특활비가 문제가 된다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장관들은 그야말로 다 똑같은 상납받았다는 그 말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장관들, 한교안 전 총리까지 포함해서 다 상납받은 거 아닙니까? 네, 뭐 이러한 그 화면을 보시면 많은 국민들은 아, 우리나라 뭐 고위 권력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저런 생활들을 하나 좀 실망스러울 것 같은데 자, 나도 받았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발언을 했습니다. 내부 고발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아주 심각한 자충수라고 봐야 될까요? 본인이 지금 다른 사안의 문제와 착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본인이 지금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한테 특활비를 받은 것과 예.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검찰에서 법무부에 상납을 했다라는 것은 그 주장은 완전히 별개 사안이고 다른 구조입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했다라는 문제는 개인적으로 뇌물처럼 마음대로 돈을 쓰라라고 했다라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예. 지금 이 검찰의 특활비를 법무부에 상납했다라는 것은 상납이라는 표현 자체가 맞지가 않습니다. 이 검찰이라고 하는 부처가 다른 외청과는 다르게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법무부에서 검찰에 대한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예산 항목 자체가 없고 예. 검찰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B라는 게 있어가지고 법무부의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법무부에서 본인들이 써야 되는 이 검찰국에서 쓰는 여러 가지 특수활동비를 제외한 나머지 특수활동비를 검찰에 배당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법무부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것이고 기관 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국정원에서 개인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억 원을 마음대로 쓰라라고 현금을 마치 비밀리에 몰래 이렇게 공공치 작전하듯이 돈을 상납한 것과는 완전히 구조도 다르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예. 상납이라는 표현도 맞지 않고 이것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좀 정치적인 공세라고 봐야 됩니다. 예산 편성권이 검찰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에 또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이 독립부서로 예산상 예. 그 취급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게 많은 순서가 국정원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국방부가 많고 예. 그다음에 법무부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찰청도 많습니다. 당연히 있죠. 예. 근데 왜 이런 부서가 많냐면 수사 또는 정보와 관련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대공 정보를 수집하거나 또는 대공 공작을 하거나 할 때 상당한 돈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세세히 밝힐 수 없지 않습니까? 법무부도 수사와 관련된 검찰을 그 조직으로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그
특수활동비가 많이 책정되는 거고 그래서 국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도 그 부분을 고려해서 그 정도 특활비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법을 볼 때도 늘 입법 취지가 뭐냐를 보듯이 예산을 볼 때도 예산을 그 정도로 편성한 취지가 뭐냐를 보여야 되는데 예. 그렇다면 법무부에 할당된 특수활동비의 거의 대부분은 검찰의 특수수사와 관련된 활동비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김 변호사 얘기대로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습니다만 네. 이 검찰국은 뭐 검찰의 그 일선 검사들에 대한 무슨 인사 자료를 챙긴다든지 하는 정도지 예. 법무부 검찰국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김 변호사. 그렇죠.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무부 검찰국이 직접 수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직접 수사는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수사와 관련된 수사는 특수 활동을 검찰에서 하고 하는 있기 겁니다. 때문에. 그리고 예. 법무부는 수사 전반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서면으로 할 수 있듯이 그렇습니다. 수사 전반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사하고 확인하죠. 그러나 직접 수사 활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법무부에 할당된 특수활동비 예컨대 한 200억이 된다고 치고요. 예. 아무리 우리가 좋게 봐도 그 검찰 수사 활동과 관련된 법무부 자체의 특수활동비가 인정이 되더라도 10% 이상 인정되는 건 상식적이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럼 거의 대부분의 돈이 검찰에 가서 수사 활동과 관련해서 쓰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확인하겠다고 하니까 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법을 한 것은 아니다. 믿어달라 이러고 있거든요.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예산의 취지대로 대부분의 돈은 검찰의 수사활동과 관련해서 잘 쓰여졌다. 그리고 극히 일부가 법무부의 수사활동과 연관된 프로그램 활동으로 법무부가 썼다. 문제없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논란이 국회에서 저렇게 계속되는 것은 매우 소모적이고요. 백혜련 의원 얘기대로 이렇게 따지면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다 조사해야 됩니다. 왜 거기서 끝납니까?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의 특수활동비, 법무부, 검찰 다 조사해야 됩니다. 예. 백혜련 의원이 왜 이명박 정부까지만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저는 야당도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법무부 검찰한테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수십 년 적폐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보고 고쳐야죠. 예. 그런 점에서 이미 불똥은 법사위로 튀었고 법무부와 검찰로 이미 불똥이 튀어서 불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믿어달라. 그러나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해명이 과연 국민적으로 설득력을 갖겠는가? 예.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좀 걱정합니다. 자, 뭐 그 자유한국당에선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요 특검을 추진할 듯합니다. 자, 추진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 내상을 입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고 그리고 전직 뭐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들께서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 특수활동비 이 돈과 관련해서 어디까지 이 전국을 휘몰아칠지는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SA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귀순병사 구조한 우리 병장 장병 6명은 표창을 받았고요. 북한 측에서는 70시간 이 다리를 폐쇄하고 또 다들 이렇게 철수를 하고 새로운 부대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자, 뭐 처벌까지 받게 되겠죠, 아마? 처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어제도 다뤘었지만 사실은 우리 그 대응에도 총 44분 중에 좀 빈틈이 있다. 그런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우린 잘했다고 표창장을 줬는데요. 사실 북한군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뚫렸었죠. 그 차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오는데 72시간 다리를 건널 때도 거기서 제어 못했고 예. 거의 차가 만약에 중간에 거기 걸리지만 않았다면 그냥 그 차로 맞습니다. 그냥 대한민국까지 올 기세였고 올 수도 있었어요. 예. 거기 막혔기 때문에 그나마 허둥지둥 나온 군인들이 정말 그 정전 협정을 위반하면서 우리 측을 향해서 총을 쏘는 그런 허둥지둥 끝에도 이제 결국은 귀순에 성공한 건데 이렇게 보면 북한군은 당연히 그 일련의 라인에 있는 모든 병사들과 그 지휘관들 다 아주 크게 꾸지짐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전원 다 JSA 경비원 바뀌었다고 하고요. 예. 아마 일부는 강한 노동교화형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귀순자로 인해서 북한에서 또 한 번의 피해 숙청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가장 성분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예. 배치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구멍이 뚫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현지 부대에 대한 숙청 정도가 아니고
안 그래도 지금 황병서라든지 이런 군의 최고 실세들에 대한 숙청 작업이 진행되어 맞습니다. 왔던 터에 터진 사건이라서 이것은 또 한 번 북한군 전체가 뭐 사상 점검을 받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대대적인 숙청이 그 피바람을 몰고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자, 그건 그런데 글쎄요. 뭐 저도 군에서 사병으로 근무를 했지만 이게 군에서 표창을 받는다고 하는 거가요. 이게 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창을 받을 만한 일을 했는지 사실관계 조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쭉 상신되거든요. 표창 상신이 되어서 뭐 이를테면은 사단장급 또는 뭐 군단장급의 표창이 이제 결정이 되는 과정에 상벌 심사위원회도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CCTV 화면이 공개됐습니다만 여전히 몇 가지 의문점은 있고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표창을 줘서 잘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조금 성급했다, 빠르다. 이 표창을 주는 주체가 유엔사인지 우리 군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예. 만약에 유엔사라면 이건 좀 너무 오바가 심한 것 같고 우리 군이라면은 기본 절차도 지키지 않고 하는 건 아닌가. 사진으로 봤을 땐 유엔사에서 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 유엔사가 사고가 나서 영상을 공개하는 것도 미적거리더니 공개하고 나서는 곧바로 참 우리 군이 대응을 적절하게 잘했다. 이러고 나서 바로 표창을 주잖아요. 하루 만에, 이틀 만에. 그러니까 과연 이 유엔사의 이런 행동이 이게 정치하는 건지 예. 아니면 제대로 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김 변호사님. 아마 유엔사에서 이렇게 급하게 표창을 내린 것 자체가 이 JSS의 어떤 작전이라든가 지휘에 대한 총책임이 유엔사에 있기 때문에 본인의 스스로의 어떤 행동이나 이 작전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을 좀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지금 밝혀지는 어떤 여러 가지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 북한군 군사가 충분히 발견된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최초 보고가 잘못 나왔기도 했고요. 또 그다음에 16분이라고 하는 그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그리고 이 기순병사를 구하는데 무려 40분이나 걸렸다라는 이러한 어떤 대응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과연 유엔사라든가 한국군이 적절하게 아니면 적절하게 여부는 또 떠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했냐라는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부적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야당 얘기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통합했을 때 2등이 된다. 그리고 야권 최고 지도자는 유승민 의원이다. 뭐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두 당의 통합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을까요? 분위기는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씁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국민의당 의원 조사자들이 당황해서 예. 이거 통합 시너지는 확실하게 있는 걸로 조사가 다시 됐는데 예. 그런데 대표님은 3등인 것 같습니다. 뭐 전라도에서도 3등을 하셨으니까. 예, 호남에서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개의치 말고 공개하라고 해서 공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 각 당의 대표니까 당연히 야당을 대표하는 사람 그러면 예.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이 돼서 예. 그래서 조사한 대로 정말 지지율이 20% 가까이 19점 얼마로 그렇죠. 조사됐으니까요. 예. 통합되어서 그것도 이 컨벤션 효과까지 감안하면 그러면 아마 20%가 될 텐데 넘을 텐데 예. 그러면 그 성과는 누가 가져갈까요? 통합이 제일 주도적이고 적극적이었던 사람이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대표 주자가 누굽니까라고 하는 조사는 별로 의미 없습니다. 중간 결과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예전과 달리 이렇게 밀어붙이는 힘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얘기할 때 보면 고 박사님 표정이 조금 밝아지시는 것 같아요. 김 변호사님. 네, 이제 여론조사를 조금 더 뜯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여론조사 결과 자체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과 통합이 가능한 게 좋냐, 바람직하냐, 아니면 바른정당과 통합이 바람직하냐 두 가지를 다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 0.6% 정도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과 통합하는 게 좋다라는 이 퍼센테이지가 높게 나왔고요. 다만 이제 바른정당 지지층만을 놓고 봤을 때에는 한 58% 정도가 바른정당과 통합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예. 바른정당 지지자라고 응답한 사람이 55명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말 바른정당의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바른정당과 통합을 원하는지 여부는 정당에 대한 여론조사를 또 별도로 해야지 실제 당원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질책을 하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당 입장에서는 근데 당연히 질책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 변호사님도 그런 생각이시죠? 이게 여당이냐 야당이냐 예. 어느 입장이냐에 따라서 이거를 두둔하냐 뭐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번 잘못했네요. 예. 제가 예.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어떤 회사나 예. 아니면 어떤 공공기관에서 네. 횡령 혐의나 아니면 성추행 범죄로 예.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기관장의 처우나 아니면은 그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의 예. 그 사람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만약 공공기관에서 그러한 범죄 혐의를 저질러 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 바로 직위를 해제시키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일반적인 거죠. 지금 이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네. 범죄 혐의 사실을 의심받고 있긴 하지만 네. 이미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부하 직원들이 수사를 받고 실형까지 처벌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그 실제 정치 관여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김관진 전 장관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실제 그게 단순하게 진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문건까지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 국방부와 관련된 개혁을 해야 되는 이 국방부 장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자가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참 다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자, 그렇군요. 김 전 장관이 구속 전후 사실 특별히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때는 구속이 된 거고 지금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는 같은 법원 내에서 물론 판사님은 다르지만 이런 그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런 구속 적부심으로 풀어나는 비율이나 뭐 이런 거는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일반적이지는 않다라고 좀 봐야 될 것 뭐 한 같습니다. 15% 정도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그 구속이 풀린다 이런 보도를 네, 봤는데요. 그러니까 신청 한 건에 비해서 예. 실제 인용된 받아들여지는 석방이 되는 것이 한 15% 정도이고요. 예. 실제로는 아예 신청 자체를 실무적으로는 하질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서 구속적부심을 신청을 하면 예. 법원이 바로 불과 며칠 전에 발부했던 것이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그렇죠. 지금 잘못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무상에서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이상은 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지 않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정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라든지 예. 아니면은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본인은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 구속적부심을 신청을 하고 그 신청된 건 중에서도 15%만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봐야 될 그렇네요. 것이고요. 예. 네,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판단 자체를 완전히 달리했다라는 점에서 좀 특이하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특히나 지금 이 그 영장 석방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을 이제 명한 이 신광열 부장판사의 그 내용 이유를 보게 되면 예. 범죄 자체가 소명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서 본인이 봤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또 도마 위에 올랐어요. 가끔 이렇게 도마 위에 오르시네요.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 보면 예. 어떻게 보면 강직한 군인이 그냥 마음속에 있는 느낌을 그대로 얘기하는 그런 예. 스타일이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뭘 잘 숨기지는 않으시는 그러니까 성격인 것 아주 같아요. 정무적인 판단으로 뭔가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은데 예. 좀 이따 보시겠지만 동료로서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 부분 찾아보니까요.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이 해군 참모총장 할 때 예. 2006년 11월부터 한 1년 반 했을 때 똑같은 시기에 김관진 장관이 합참의장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나이가 같고 예. 비슷한 시기에 해군과 물론 이제 육사 해사니까 다르지만 네. 비슷한 시기에 소위로 임관해서 비슷한 시기에 합참의장과 해군참모총장이면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뭐 직속 상관과 부하의 관계가 그냥 다 별 넷이고요. 그렇죠. 합참의장은 군령권을 갖고 있어서 작전 명령 이런 거는 합참의장이 하는 거고 해군참모총장은 군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일반 그 군 행정 업무나 이런 나머지 업무는 참모총장이 최고 책임자로 자 동료였다는 얘기가 3사 체육대회도 하고 그러지 뭐 옛날에 않습니까?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동료였다는 얘기 진짜 송영무 장관 입장에서는 나이도 같고 비슷한 시기에 임관했다 비슷한 시기에 이런 지휘관을 했었던 사람이 아유 그래도 구속됐다 풀려났으니까 아유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 질문 받고 아 이건 법원이 한 얘기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으면 정무적이었을 슬쩍 텐데 피해가는 건데요.
본인이 이렇게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면서 되게 논란이 됐죠. 예. 논란이 됐습니다. 자, 인간 송영무 또 장관 송영무 이렇게 질책을 받을 만큼 발언을 잘못한 걸로 보십니까? 고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인간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아니요, 얘기다. 뭐 저는 인간적인 걸 떠나서 예. 현지 국방부 장관이 직전 그 안보실장이 예. 다른 것도 아니고 군내 정치 개입과 관련해서 구속이 됐다가 예.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면 그것은 군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또 군을 총괄 지휘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단순히 인간적인 그런 인연을 넘어서서 예. 저는 국가를 생각한다면 또 군을 생각한다면 너무나 참 다행이다. 예? 제발 그런 일이 사실이 아니기를 나는 정말 바랬다. 저는 이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은 못했겠지만 예. 더구나 지금 많은 언론이 또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김관진 실장이 그렇죠. 예.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구속시키는가? 또 국정원장들이 계속해서 지금 맞습니다. 그것도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인데라고 하는 걱정이 있었던 터에 다행히 그 구속적부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말하자면은 예. 무죄 가능성이 있다라고 법원이 판단해서 일단 풀어준 거라면 예. 그렇다면 그래서 재판 결과를 제가 예단하는 건 아닌데 정말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이 전혀 그런 문제가 없다라고 밝혀진다면 이거는 정말 군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예. 근데 왜 그런 발언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때는 이게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재판부가 똑같은 사안을 놓고 똑같은 증거 기록을 놓고 완전히 180도 다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고 박사님. 많은 분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에 예. 사법부가 코드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좀 했는데 예. 어제 구속적부심 판결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사법부가 살아있다. 예, 사법부는 그래도 믿을만하다. 예. 이런 생각과 느낌을 많은 분들이 가지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겁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은 구속해서 수사하고 재판 기소할 필요를 이제 소명하고 예. 그것에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구속적부심은 검찰이 하는 게 아니고 구속된 피의자가 난 너무 억울하다. 예. 나는 구속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억울하게 구속당했으니 진짜 이게 제대로 된 구속인지 한 번 더 판단해 달라고 그렇죠. 법원한테 요청하는 겁니다. 예. 지금 뭐 조금 전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김관진 실장은 내가 나 혼자 먼저 나가려고 적부심 청구 안 하겠다고까지 했어요. 예. 변호인들이 그러나 실장님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여러 관계자들, 이 부하들의 재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데 포기하면 안 됩니다라고 설득해서 갔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설득이 주요해서 재판부의 이 인용 결정